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제임스입니다. 올여름은 추석이 지나고도 늦더위가 오래 남아 버티더니 드디어 청량한 가을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가을은 무성했던 한여름의 성장을 일단락하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한두 달 후면 초목은 다시 단촐한 몸으로 겨울을 준비하겠지요. 올해 남은 3개월을 잘 갈무리하고 싶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생명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올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 졸이는 일도 있었고, 초여름 무렵 장모님이 걷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척추뼈 하나가 손상되어 응급조치 후 서울종합병원으로 모셔와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손상 정도와 연세, 의료진의 권유 등을 감안하여 수술보단 물리치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 없이 가벼운 운동으로 회복 중이나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외동인 아내가 상심이 크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92세이신 어머니는 대체로 건강하신 편이나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존엄하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바쁘다는 핑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게을리지 하지 말자고 다짐해 봅니다. 대학생인 첫째는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아 인생 최고 행복한 대학생활 처음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는데, 요즘 젊음을 만끽하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녀석을 보니 행복감을 느낍니다. 당연히 우리 때와 많이 달라진 젊은이들의 문화를 녀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 좋고, 나의 신념과 생각들을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교정하는 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3인 둘째는 대학 입시본서 접수를 마치고 11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가 녀석에겐 인생 여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매듭이 될 것입니다. 중3인 막내도 나름 사춘기를 잘 지나고 내년엔 고등학생이 됩니다. 저는 목련이 만발한 이른 봄, 우울증이 찾아와서 올해 헌혈 목표 30회 달성은 내년 1월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8회 달성했습니다. 헌혈은 2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항우울증 약 복용 기간은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훨씬 전에 공포감과 함께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땐 당면한 현실을 타개하느라 그게 병증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처로 2달여 만에 극복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막 피기 시작한 국화와 가을꽃들, 역동적인 젊음이 넘치는 연남동 골목을 구경하는 재미로 자주 산책을 합니다. 둘 다 비교적 건강하며 치열한 도시에서의 삶을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덕분입니다. 우리 부부 소득이 도시가구 평균 대비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값싼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또 복지가 좋아져서 새아이의 공교육 비용 부담도 예전 세대에 비하면 거의 없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선 지금의 우리 부부 노동 정도로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면, 즉 내후년 봄이면 사업 실패로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중간에 새로운 사업 재도전도 또 한 번의 실패로 끝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당시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나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당연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반드시 불행을 잉태하고 불행 또한 행복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불행이 닥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만 존재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떤 태도가 좋을까요?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과 많은 책에서 조언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머물기입니다. 현재, 지금,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오롯이 현재에 사는 것. 수년째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철학이자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바로 이곳 지금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순간순간이 이어져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일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의 회한과 미래에 대한 걱정, 과도한 궁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살면 마음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또는 욕심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거친 노동에 몰입합니다. 또 거친 노동의 고단함은 거친 섭생과 거친 생각으로 이어지고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오직 지금 현재의 실존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용기 있게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도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삶의 근본이요 본질입니다. 둘째, 평온한 일상 유지하기입니다. 일상은 일하고 먹고 자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안부를 묻고 산책하는 것들입니다. 현재에 머물러야 이러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할 작은 걱정이 없습니다. 타들어가는 갈증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잊기 위한 폭음도 없고 폭음 뒤에 오는 아련한 저 세상 유혹의 손짓도 없습니다. 독촉하는 사람들에게 절절매며 임시방편에 지키지 못할 약속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적을 올릴까 하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재기하여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한 절체절명의 목표도 없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명치 끝 통증도 잘 맞췄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낭떠러지로 추락 직전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맞아. 일상이 평온하니 감칠맛도 좋고 바닥을 단단히 간만 딛고 조금 세게 있는 넣을 거야. 안정감이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유를 만끽합니다. 시장 봐서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는 과정, 밥 먹고 설거지하고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옷가지와 물건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아내는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따뜻한 차와 커피 한 잔, 나른한 햇살을 음미하며 낮잠을 즐기기도 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할 때마다 푸른 추목으로부터 황홀한 위로를 받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같이 맞는 일상은 행복입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씩 불쑥 찾아오는 명치 끝 아련한 통증은 나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괴로울 땐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무심히 바라보고 깊게 호흡하며 고통의 동반자인 평온을 초대합니다. 그 고통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이 내 일상을 압도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경계합니다.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발전을 포기하는 안주가 아닙니다. 첩첩산 중에서 홀로 돛닦는 고구함보다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현실 이곳에서 부대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당면한 문제들을 타개하며 사는 치열함이 요구됩니다. 일상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홀로 서야 타인과 교감하며 세상과 자신을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의외로 상당한 물질과 부가 아니라 일상을 대하는 좋은 태도임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올바르게 연결한 다음에야 미래를 위한 실천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가는 길 방해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저 좀 멈추었다가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뿐인데 자책하고 증오하고 바보처럼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일상은 태산처럼 묵직하고 싶습니다. 셋째, 교만을 끊어내고 늘 깨어있기입니다. 실패로 인해 펼쳐질 지옥 같은 현실이 두려워 너무도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내 안의 밑바닥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교만은 달라진 현실을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고통의 감옥에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평온한 일상과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대리운전, 주차 안내, 경비, 미화, 단순 노무직, 무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고귀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곳은 관념의 지식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실천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딛는 바닥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세상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참 삶으로 이끌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의 빛나는 주인공에서 갑자기 단편의 조연으로 바뀐 느낌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영광은 더 빛나는 조연들 덕분입니다. 조연 역할도 소중한 인생 무대에서 하는 것이고 드라마를 완성하는 값진 역할입니다. 연출자인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역할을 거부하는 교만, 어리석음을 경계합니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시간을 보낸 조연에겐 명품 배우로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 무대에서 다시 주인공이 될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젊은 시절 부끄러운 교만이 인내의 시간 동안 충분히 숙성되어 지혜의 양념으로 바뀌는 과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음미하고자 합니다. 또 교만의 친구 중 하나가 굴종과 편협함입니다. 이 유혹은 중년, 노년이 될수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되 굴종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자신의 삶이 존엄하게 똑바른 궤적을 운행하도록 서슬퍼런 시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편협한 사고에 벗어나 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타인의 삶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여정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취와 성장은 일상이 쌓여서 더디게 출력되는 결과물이며 그 과정에서 나의 고유성과는 상관없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고루한 형식의 외투는 가벼워야 합니다. 올해 남은 몇 개월은 인생에서 또 한마디 튼튼한 매듭을 짓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아름다운 가을 마음껏 즐기시고 넉넉히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서 있는 현실의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바닥을 딛고 꿈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